전쟁 발발 후 최근에 주유소에 가보셨나요? 리터당 1,840원, 어제보다 63원 올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200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정부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가격 상한선을 직접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공격할 목표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끝났다고요? 유가는 왜 아직도 배럴당 80달러대를 맴돌고 있을까요? 2026년 2월 28일 공습 직전 60달러였던 유가가 열흘 만에 119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전쟁이 끝난다는 말 한마디에 80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국제 유가를 움직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전쟁의 광경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탈을 쓴 거래일까요? 오늘은 이 전쟁의 뒤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무기를 누가 팔고 석유를 누가 가져가고 반군에게 돈을 대는 사람은 누구인지 경제적 이익의 지도를 펼쳐드립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2시 30분 도널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8분짜리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행동합니다. 그 시각 테헤란 상공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수뇌부가 제거됐습니다.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인프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과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가 있는 모든 곳이 표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세계 원유 공급의 25%가 하루아침에 막혔습니다. 유가는 단 하루 만에 배럴당 119달러를 넘었습니다. 국제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보험 계약을 전면 정지시켰습니다. 1,000척이 넘는 선박이 해협 앞에 발이 묶였고 묶인 화물의 가치만 2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계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 불과 9개월 전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전쟁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기이고 누군가에게는 기회이며 누군가에게는 청구서입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2025년 5월 트럼프는 중동 순방 첫 번째 일정으로 리야드를 찾았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악수를 나누었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1,4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 규모였습니다. MQ-9B 드론,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해군 장비, 이란과 후티 반군을 겨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사우디가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고 며칠 후 사우디 리야드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민방위청은 사망 2명, 부상 12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을 원했던 나라가 그 전쟁의 불똥이 자국 영토에 떨어지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의 억만장자 칼라프 알합투르는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우리 지역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일 결정을 내리도록 했나?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위험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은 트럼프에게 수백조 원의 투자를 약속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의 수도가 이란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대서 만든 전쟁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저항의 축입니다. 헤즈볼라, 하마스, 예멘의 후티,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 네 조직을 묶어서 이란은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자금줄은 이란의 석유 수입이었습니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고 그 수익의 일부가 그림자 하운 선당과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각 무장 세력으로 송금됐습니다. 헤즈볼레만 연간 수억 달러가 지원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돈이 드론을 사고 미사일을 사고 병력을 훈련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이 파이프를 끊으려 했습니다. 핵 협상이 아니라 정권 교체로. 그리고 이란이 무너지면 새 정권이 미국과 석유 생산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시사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써먹은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입니다. 이 전쟁에서 미국이 얻는 것을 냉정하게 계산해봅니다. 첫째, 무기입니다. 사우디와의 1,420억 달러 계약은 이미 체결됐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동 국가들의 무기 수요는 늘어납니다.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의 주가는 개전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석유 패권입니다. 이란 원유 공급이 막히면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치면서 동시에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셋째, 달러 패권입니다. 중동이 불안할수록 세계는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립니다. 강달러는 미국 국채 조달 비용을 낮춥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5일 한 남자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두바이의 억만장자 사업가. 트럼프와 2008년 밤 주메이라 호텔 건설 사업을 함께했던 옛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썼습니다. 그 내용이 영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평화 구상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전쟁을 지원하는 것인가? 그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걸프 국가들이 돈을 댄 평화위원회를 겨냥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미사일이 자기 나라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왜 이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팽창을 막고 싶었습니다. 후티 반군이 자기네 석유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돈을 줬습니다. 무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란을 두드리자 이란은 걸프 국가들의 수도를 두드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술탄 왕자 기지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 공항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쿠웨이트 공항에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돈으로 만든 전쟁의 파편이 자신들에게 날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억만장자는 이 모순을 대신 말로 꺼낸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순의 뿌리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1953년 미국과 영국은 이란에서 쿠데타를 지원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려던 모사데그 총리를 끌어내리고 친서방 팔라비 왕조를 세웠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서방의 석유 회사들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쿠데타의 기억은 이란 국민들의 뼛속에 새겨졌고 1979년 혁명의 씨앗이 됐습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이란이 미국과 적대 관계가 된 것은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석유 문제였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미국은 이란 핵 합의를 탈퇴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란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그 경제적 고통 위에서 반정부 시위가 자라났습니다. 2025년과 2026년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 구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를 무너뜨리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것을,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석유가 다시 흘러온다는 것을. 2026년 1월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공습으로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란을 쳤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새로운 이란 정권이 베네수엘라처럼 미국과 석유 생산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쟁의 목표가 핵이 아니라 석유였다는 것을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이란 공격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빈 살만은 왜 그랬을까요? 이란 핵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란이 무너지면 중동 석유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자가 하나 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석유가 막히면 사우디 아람코의 수익이 올라갑니다. 전쟁의 명분은 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뿌리에는 언제나 석유가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도 지금도. 그런데 이 전쟁은 트럼프에게도 딜레마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줄곧 한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텍사스 에너지 집회에서 미국산 에너지로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자랑이 이번 전쟁으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미국 주유소 가격은 전쟁 발발 이후 2022년 2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름값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란 전쟁 반대가 60%에 달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에메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 전쟁의 또 다른 딜레마는 달러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71%였던 달러 비중이 2025년에는 57%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에서 축출한 이후 각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탈달러 흐름은 가속될 수 있습니다. 전략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미국의 이익이 되려면 짧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길어지면 연료비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고 그것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발목을 잡는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전쟁이 곧 끝난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군사적 확신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가를 내려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유가를 120달러에서 80달러로 끌어내렸으니까요. 이것이 트럼프식 전쟁입니다. 폭탄을 떨어뜨리고 말로 시장을 흔들고 협상 테이블에서 최대 이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것을 거래적 외교라고 부릅니다. 트럼프에게 전쟁은 이념이 아니라 협상의 수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50원에서 60원 오릅니다.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60달러에서 119달러까지 올랐으니 단순 계산으로만 리터당 300원 이상의 압력이 생긴 것입니다. 정부가 가격 상한제로 일부를 막았지만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세금은 결국 우리가 냅니다. 원화 환율도 움직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달러로 삽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늘면 원화 가치는 내려갑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면 코스피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중 타격입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화물 운송 비용이 올라가고 마트 가격표가 바뀝니다. 석유화학 원료가 비싸지면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도 올라갑니다. 항공유가 올라가면 여름휴가 항공권도 비싸집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지만 그 청구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 장바구니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이 불안정하면 향후 2주 안에 하루 최대 1,200만 배럴의 공급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최고 경제학자들은 전쟁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4.1%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유로존과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타격이 클 나라로 꼽힙니다.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는 전체 수입의 71.5%입니다. 카타르 LNG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를 돌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원유만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의 불도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 전쟁이 한국 방산 산업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리야드에서 열린 사우디 국제 방산 전시회에 한국 기업 39곳이 참가해 20조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중동이 불안할수록 그 나라들은 무기를 사고 한국 방산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전쟁이 누군가에게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쟁을 악을 제거하기 위한 짧은 원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려는 전쟁이 어째서 무기 계약이 체결된 직후에 시작됐는지, 이란의 석유가 다시 미국 우방과 협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전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질문들은 남습니다.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언제나 돈에서 자랍니다. 석유가 있는 곳에 전쟁이 있었고 무기를 파는 나라가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중동의 우방들은 돈을 내고 안전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미사일이 자기 수도에 떨어졌습니다. 반군들은 이란의 지원으로 수십 년을 버텼는데 그 자금줄이 끊길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산의 끝에 리터당 1,840원짜리 기름을 넣으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딜입니다. 그리고 모든 딜에는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모두의 씹어먹는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동의 경제 지도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